수술 기록지에 근육층까지 절제가 되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병 수술비는 물론이고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까지 청구 가능할 수 있겠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사람들의 연구소 원어원 보험연구소입니다. 제가 두피에 조그만 종기라고 해야 될까요? 혹이 하나 생겼었는데요. 처음에 뭐지? 하고 넘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커져서 한 6, 7m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수리 쪽이라 머리 감을 때 손톱에 걸리기도 하고 한 번씩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벼르다 결국 병원 가서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꽤 있으시죠? 주변에서도 종종 피부에 생긴 이런 종기나 혹 종양 같은 거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도 보험금이 나오나요?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피부에 이런 혹이나 낭종 또는 이 종양이 생겼을 때 진단 코드에 따라서 어떤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는지 요목조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으시도록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하셔야 되겠죠. 자, 피부에 생기는 이런 혹이나 종기 같은 게 겉으로 봤을 땐 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각각이 진단명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진단 코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L72 피부 및 피하 조직의 모낭낭, 흔히 말하는 표피낭이나 이 피지 낭종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낭종 형태로 피부 밑에 생기게 되는데 피부 모든 부위에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귀 뒤나 목 뒤, 등, 두피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요게 감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보통 염증이 생기면 제거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D21 결합 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인데요. 결합 조직은 조직과 조직을 지지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육, 연골, 신경, 혈관 등 몸 곳곳에 있는 세포나 이 섬유 등의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연조직은 딱딱하지 않은 이 신체 조직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피부, 근육, 근막, 힘줄, 지방 등등이 다 해당되게 되겠죠. 자, 그럼 결합 조직 및 기타 연조직이니까 둘 다 포함이 되어야 이 코드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부 표피나 표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이 코드를 받으실 수 없겠죠. 보통 섬유종, 지방종, 세포종 등이 이 코드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D23 기타 피부의 양성 신생물인데요. 이 양성 신생물에 해당될 수 있는 게 낭종, 섬유종 등등 요것도 광범위하게 좀 포함될 수 있어서 앞에서 얘기 드린 D21에 해당하지 않는 피부 양성 종양은 대부분 이 D23 코드를 부여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피낭도 이 D23 코드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얘기 드린 세 가지 진단 코드 모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특약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상되는 범위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실손의료비가 있는데요. 이 실손의료비는 앞에서 얘기 드린 질병 코드로 제거 수술 시에는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통원 한도가 보통 10만원에서 한 30만원 선인데요. 가입 시기마다 이 한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이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하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2세대 실손 가입자시라면 통원 한도가 25만원에 자기 부담금은 병 의원별 로 만원에서 2만원인데요. 만약 이 동네 의원에서 제거 후 병원비가 20만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본인 부담금 만원 제하고 19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실손 외에 다음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특약이 바로 이 수술비 특약인데요. 수술비 특약은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약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내가 가입되어 있는 수술비가 어떤 거냐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질병수술비 특약이 있는데요. 대부분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특약 중 하나가 이 질병수술비 특약일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다면 지급이 가능한 특약이고요. 앞에서 얘기 드렸던 L72
L72, D21, D23 다 질병수술비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질병수술비는 10에서 100만원 혹은 200만원까지 가입 시기나 상품마다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다 달라서 내가 가입되어 있는 질병수술비가 얼마나 있는지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에 30만원, 뭐 다른 회사에 또 5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거 중복으로 다 보상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네, 중복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이 수술비 특약은 실손 보상이 아닌 정액 보상이라 여러 군데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하나 얘기 드리자면 요게 말이 좀 많았었는데 이 앞에서 얘기 드렸었던 표피낭이나 기타 피부 양성 종양 외에 L84 티눈으로 인해 이 전기 소작술이나 냉동 응고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티눈이 예전엔 질병 수술비에서 지급이 가능했었으나 대법원 판례 2023년 9월 14일 선고 2023-241421 판결로 인해 현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질병 수술비 약관에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그리고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 질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티눈이 약관에서 정한 피부 질환과 같은 성격의 질환이라고 판단되어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소송이었는지 궁금해서 내용을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8건의 계약을 체결 이후 총 398회의 냉동 응고수를 받고 약 3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 이후 추가로 총 246회의 냉동 응고수를 받고 약 9,800만 원을 추가 청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동 응고술 398회 3억 4천? 9,800? 이거 제 눈이 의심스러울 지경인데요.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요? 이걸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싶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런 분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런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결국은 지급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요즘 질병 수술비는 동일 질병당 연 1회 지급이 대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연 1회 지급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튼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보험 사기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은 이 종수술비 특약이 있는데요. 종수술비는 1에서 5종으로 나뉘어서 수술 방법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술비입니다. 1종이 가장 작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부 양성종양 제거는 1종 수술비에 해당되게 됩니다. 회사마다 이 상품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1종 수술비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 종수술비는 단순히 피부만 절제해서 제거한 건 보상이 안 되고요. 근육이나 인대, 건, 연골 같은 조금 더 깊은 조직을 건드린 경우에만 보상이 나옵니다. 이 종수술비는 수술 분류표에 따라 정해진 종별 지급 규정이 있는데요. 근, 골, 인대, 연골, 관열 수술이 1종에 해당된다라는 점. 그래서 근층까지 절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뭐 표피절제, 뭐 표재성 이런 문구가 있다면 이 종수술비에서는 지급되지 않겠죠. 그리고 다음은 피부질환 수술비라는 특약도 있는데요. 이건 이름에 피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 보상이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피부 관련 질병을 또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L72 표피낭처럼 보상되는 피부질환으로 부합하는 코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 피부질환 수술비 특약에 해당되는 코드는 L 코드들이 해당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D21, D23 피부 양성 종양 코드는 이 피부질환 수술비 코드에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피낭이나 피지낭종 제거를 하셨는데 피부질환 수술비 특약을 가지고 계시다면 L72 코드를 받아야 보상이 가능하고 D23 코드를 받으면 보상이 안 된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엔대 수술비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엔대 수술비는 특정 질병으로 인한 수술
조금씩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4대, 120대, 130대 질병수술비 등등 이게 판매하는 회사마다 보상되는 범위가 좀 다를 수 있고요. 보상되는 금액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보상 가능한 코드에 해당되는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특약이라서 질병 코드가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D21 코드는 엔대 수술비에서 보상되는 코드에 해당될 수 있으나 L70이나 이 D23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D21 코드는 보상 가능할 수 있으니까 만약 엔대 수술비가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보상되는 코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진단서에 D21 코드를 부여받았다고 해도 요즘은 조직검사 결과지를 요구하는 회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엔대 수술비 약관의 진단 확정은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직검사 결과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진단서만 제출을 하면 보상이 되었었는데 근데 최근엔 진단서에 부여된 진단 코드가 조직검사 결과지상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요 점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종기나 종양들 제거를 하게 되면 조직검사를 대부분 하게 되는데요. 간혹 일부 병원에서는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병원에서 이 제거 수술을 하시게 되면 조직검사 결과지 발급 여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참고로 앞에서 얘기 드린 이 질병 수술비도 최근에 이 조직검사 결과지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요. 요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복잡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했을 때 어떤 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허리에 섬유종이 생겨서 제거 수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진단 코드가 D21이었고 수술 기록지에 근육층까지 절제가 되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병 수술비는 물론이고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까지 청구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귀 뒤쪽에 표피낭이 생긴 경우인데요. 질병 코드는 L72, 피부를 절개해서 낭종을 제거했고요. 근데 일반 표재성 절제였습니다. 그럼 질병 수술비와 피부 질환 수술비는 지급이 가능하나 종수술비는 지급이 안 되겠죠. 만약 근데 사이즈가 크고 깊어서 근육층까지 절개가 들어갔다면 이 종수술비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팔에 생긴 사마귀처럼 보이는 섬유종을 제거한 경우인데요. D23 코드로 이것 또한 표피만 절제했다면 질병 수술비는 나올 수 있어도 종수술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D23 코드니까 피부질환 수술비는 지급되지 않겠죠. 그런데 사마귀 제거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사마귀인가 했는데 섬유종이더라 한 경우는 보상이 가능한 거고 일반 사마귀는 보상이 안 됩니다. 사마귀는 실손, 질병 수술비 모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07 사마귀 코드는 보상이 안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혹이나 이런 종기를 제거했다고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진단 코드가 뭐였는지, 절제를 얼마나 깊이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꼭 필요한 서류로 진단서나 수술 확인서, 검사 결과지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나도 피부에 혹이 있었고 제거를 했는데 몰라서 청구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특약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보통 3년이거든요. 그래서 못 받은 게 있으시다면 청구를 꼭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이 보상이 또 더 중요하잖아요. 아는 만큼 받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혹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통해서 편하게 문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수술비 보험 따로 가입하고 싶다 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저희 원어원 보험연구소로 많이들 연락주세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술비 특약들에 대해서도 회사별 비교와 보상 내용 한번 싹 정리하는 영상도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 영상도 꼭 시청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지금까지 보험에 진심인 사람들의 연구소 원어원 보험연구소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